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평범한 소년에서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까지 로댕의 미술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출판사 파랑새. 꿈을 향해 소심하게 나아가던 소년, 조각 예술의 아버지가 된 로댕. 로댕은 조각 예술의 아버지라 불려요. 로댕의 조각을 보면 생명의 힘과 인간의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어린 시절의 로댕은 이런 천재적인 예술성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어요. 그는 가난한 경찰의 아들로 평범하고 소심한 소년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로댕이 가난한 예술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로댕은 과연 어떻게 예술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던 로댕의 어린 시절을 보며 여러분도 꿈을 활짝 펼칠 용기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로댕의 미술 수업. 크리스티나 빌레 위리베클, 미셸게 그림, 출판사 파랑새. 어린 오기스트 로댕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바리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친구 폴과 함께 그림 공부를 했어요. 바리 선생님은 유명한 동물 조각가였죠. 로댕은 조각대 위에 놓인 곰, 암사슴, 사자 모양의 조각상을 종이 위에 옮겨 그렸어요. 바리 선생님, 점토 빚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로댕이 이따금 선생님을 조르면 나이 지긋한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자상하게 대답했어요. 그 전에 먼저 그리고 또 그리렴.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누나 마리아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로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둘러 로댕, 엄마가 널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셔. 오늘이 내 생일인 건 잊지 않았지? 그럴 리가요. 당연히 잊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매는 빵집에 들렀어요. 빵집 아주머니도 로댕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꼬마 손님이 무엇을 제일 좋아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가게에 있는 수많은 보물 가운데 로댕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잼이 든 파이도 동그란 브리오시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마카롱 과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빵을 싸는 종이었답니다. 이따금 아주머니는 예쁜 대생 사진이 실린 신문지에 빵을 싸 주시곤 했어요. 그 신문지는 베껴 그리기 연습을 하기에 딱 좋았지요.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빵 싸는 종이를 두둑히 챙겨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댕에게 주는 아주머니의 생일 선물이었어요. 엄마와 누나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로댕은 골똘히 자기 일에 열중했어요. 종이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야겠다. 엄마가 쓰시는 다리미로 구김을 펴고 종이를 매끈하게 다려야지. 이따금 종이에는 과자에서 배어난 버터 자국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얼룩 좀 있으면 어때요? 얼룩이 꼭 사람 모양 같네? 로댕은 얼룩 무늬를 싹둑싹둑 가위로 오려냈어요. 이건 또 무슨 모양이지? 곰인가? 해인가? 아니면 사람 얼굴? 인형은 부엌에서도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라 과자 반죽이었죠. 너도 한번 해보겠니? 엄마가 로댕에게 물었어요. 네, 제가 해볼래요. 경찰 옷을 입은 아빠를 만들겠어요. 로댕은 얇은 과자 반죽 위에 칼로 정성껏 경찰관을 그려 넣었어요. 경찰관이 들고 다니는 기다란 칼도 잊지 않았죠. 엄마가 과자 반죽으로 만든 경찰관을 냄비에 넣고 조심스럽게 튀겨내자 가족들은 그만 깔깔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경찰관이 못난이 어릿광대로 변했거든요. 요렇게 말이죠. 마침내 초인종이 울리고 친구 폴이 로댕에게 줄 선물을 들고 나타났어요.
낮에 너와 그렸던 암사슴이야. 아빠는 로댕에게 멋있는 장난감 병정을 선물했어요. 엄마와 누나는 로댕이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깜짝 선물은 탁자 위에서 로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로댕은 파티가 끝난 뒤에도 그림붓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단피털로 만든 예쁜 그림붓이라니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요. 방안이 깜깜해지자 벽 위에 그림자가 거뭇거뭇 아른거렸어요. 로댕은 그림자 위에 붓질을 내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폴의 암사슴 그림과 아빠가 주신 장난감 병정을 보며 로댕은 머릿속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그려보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빠는 방바닥에 누워 쿨쿨 늦잠을 자고 있는 로댕을 발견했어요. 벌써 잠에서 깨어나 학교 갈 채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벽 위에는 밤새 로댕이 그린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말 한 마리가 초원을 달리고 있고 장난감 병정은 요새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새 위에서는 한 남자가 프랑스 국기를 펄럭이고 있었죠. 아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동안 네가 배운 것이 고작 벽에 낙서하는 것이로구나. 로댕은 아빠가 허락해 주기 전까지 두 번 다시 바리 선생님의 작업실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대신 학교 공부와 받아쓰기 연습을 해야 했죠. 아빠에게 처음으로 심하게 혼난 로댕은 서둘러 집을 나서 학교로 향했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막다른 골목길에 흥미로운 그림거리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포도주 통을 나르는 말이었죠. 로댕은 학교를 마치고 이곳에 다시 오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빠는 로댕을 너무 심하게 다그친 것을 후회했어요. 사실 로댕은 받아쓰기나 산수에는 영 재능이 없었죠. 그래도 그림이라니 화가 나부랭이가 되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예술가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직업이라고. 로댕의 아빠는 아들의 방에서 그림 한 장을 발견했어요. 선만 대충 그어서 그린 수염난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세상에, 이건 내 얼굴이잖아. 저녁이 깊었는데 로댕은 집으로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엄마는 안절부절 속을 태웠어요. 누나 마리아도 걱정스레 물었어요. 로댕이 영영 집을 나간 것은 아니겠죠? 결국 아빠는 로댕을 찾으러 집을 나섰어요. 혹시 우리 로댕 못 보셨어요? 아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선가 포도주통 끄는 말을 그리고 있던데요. 훌륭한 경찰관인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로댕이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불현듯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길 안은 사람들로 우글거렸어요. 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들 꼬마 예술가 선생의 그림 구경에 넋이 나가 있었죠. 사람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경찰관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로댕,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 줄 아니? 구경꾼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싶어 로댕은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않은 채 아들의 그림을 보며 감탄을 쏟아냈어요. 그림 속 말은 진짜 말처럼 매우 실감나고 생생했어요. 아빠가 보기에도 로댕은 정말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아이임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서두를 거 없단다, 로댕. 잠시 빵집에 들렀다 가는 것이 어떻겠니? 로댕과 아빠는 커다란 빵을 잔뜩 사가지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물론 그 빵들은 종이로 정성스레 포장되어 있었죠. 아빠는 아들을 위해 빵집 아주머니에게 특별히 크고 예쁜 종이에 빵을 싸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로댕이 정말 바리 선생님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로댕이 훌륭한 예술가로 자라나도록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아들에게 부지런히 종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한알음 가득한 선물처럼 말이에요. 로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로댕. 오기스트 로댕은 1840년 가을 아르발레트 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파리에서 가장 가난한 무프타르 동네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죠. 로댕에게는 서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아껴주는 가족이 있었어요. 로댕의 아버지 장 바티스트 로댕은 노르망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경찰관이었는데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어머니인 마리 셰페는 로렌 지역 출신으로 그를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성실히 믿었죠. 어머니는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새겨진 목걸이나 그림을 팔아 돈을 벌곤 했어요. 이렇게 모은 돈은 대부분 자녀 교육에 쓰였고요. 종이봉지와 빵 조각. 로댕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신 누나 마리아가 곁에서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7살이 된 로댕은 발드그라스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그리스도교 교육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죠. 로댕은 심한 근시를 앓았어요. 하지만 로댕이 눈이 나쁘다는 걸 선생님도 로댕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로댕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머리가 나쁜 학생인 줄만 알았죠. 로댕은 멋진 그림을 보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다 그린 그림은 싹둑싹둑 가위로 오려내서 종이 인형을 만들었죠. 로댕은 기초적인 데생 기술을 혼자 터득했답니다.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로댕은 훗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기억으론 아주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어머니가 자주 들르시던 식료품집 주인은 늘 말린 자두를 종이 봉지에 담아주셨다. 종이 봉지는 그림이나 조각 작품이 실린 책을 뜯어 만든 것이었다. 나는 봉지에 실린 그림들을 베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종이 봉지가 나의 첫 그림 모델이었다. 라고요. 가끔 물건을 담았던 종이에 얼룩이 남아있기도 했죠. 별의별 모양이 다 있었어요. 로댕은 얼룩무늬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곤 했어요. 얼룩무늬는 별이 되기도 하고 꽃이나 사람이 되기도 했죠. 로댕은 이때 익힌 것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우연도 때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로댕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빵 조각을 동글동글하게 뭉쳐 작은 인형을 빚었어요. 로댕이 식사를 한 자리에는 언제나 탁자 위에 멋진 인형들이 세워져 있었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로댕과 또 로댕의 누나 마리아와 함께 찍은 사진 모습이네요. 로댕이 자신이 만든 신의 손 옆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 로댕의 어머니 모습이래요. 로댕의 어머니인 마리 셰페 로댕이 있죠? 로댕은 어머니와 과자 반죽을 빚고 튀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의 데생 작품으로 로댕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작품은 석구상을 보고 그린 로댕의 데생 습 작품이래요. 귀해요.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몽의 조언을 듣고 완성한 로댕의 포도라는 조각 작품으로 점토를 구워 만든 테라코타 작품이래요.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댕 아버지의 모습. 청동으로 빚은 흉상.
바로 로댕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로댕의 대생작품 비틀거리며 술에 끄는 말이에요. 파리의 로댕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댕이 그린 모자 쓴 여인을 그린 초상화, 파리 로댕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한때 로댕의 선생님이었던 바로 앙투안 루이 바리 선생님의 추상이에요. 동물 조각가인 바리는 한때 누구? 로댕의 선생님이었죠. 여기 보이는 한번 볼래요? 빅토르 위고, 쥘 달루, 구스타프 말러, 피비 드 사바니의 모습을 묘사한 로댕의 청동 흉상 작품들이랍니다. 모두 사색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에마르 신부, 로댕의 대생작품, 푸토들. 여기에 보이는 모습들은 로댕의 작품들이랍니다. 로댕의 작품들을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려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나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미술책에 자주 등장하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가장 유명한 조각작품으로 파리 로댕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 기억하세요? 생동감 넘치는 말의 모습. 화가나 디자이너, 예술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는 한 번에 노력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연습 속에 여러분들의 실력은 쑥쑥 자라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평범한 소년에서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까지 로댕의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